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할 데이터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ggplot2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MPG, 즉 차량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요. 오늘은 데이터의 추출, 그리고 변수의 추가, 그리고 집단별 요약, 마지막으로 데이터 합치기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RStudi오에서 먼저 실습할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만약 ggplot2가 없으면 install.package ggplot2를 해주시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처리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패키지인 dplyr 이라는 패키지도 같이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면 라이브러리 ggplot2와 라이브러리 dplyr 이라는 두 개의 패키지를 선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df에 우리 MPG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2이고 콜론 2개와 MPG 데이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df라고 하면 너무 많은 그 데이터의 양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불편합니다. 헤드 함수를 사용하여 6행까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인 데이터의 추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추출은 행 추출, 즉 몇 행 몇 여기에서 이 행을 추출하겠다라는 이 행에 해당되는 요 행을 추출하는 방법과 행 추출 하나 있고요. 나는 도심연비라는 요 CTY 이 열을 추출하겠다라는 열 추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행 추출 먼저 보고 다음 열 추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기량은 여기에 DISPL이라는 요 변수인데 요 값들이 보통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들을 다 보기는 힘드니 4보다 작은 값 그리고 5보다 큰 값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df1에는 이 배기량이 df라는 곳에서 필터링을 할 건데 이 필터링의 대상은 DISPL, 즉 배기량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요곳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또 df2라고 한번 해볼게요. df2에는 필터 배기량이 5보다 큰 요런 차량에 대해서만 추출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헤드 df1을 해보면 얘는 4보다 작은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4보다 작은 차량들이 쭉 나와 있고요. 또 헤드 df2를 해보면 배기량의 값들이 다 5보다 큰 차량들이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 놓으면 왜 굳이 이렇게 뽑아요? 하면 그러면 배기량이 4보다 작은 차량과 배기량이 5보다 큰 차량들의 고속도로 연비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평균 고속도로 연비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in df1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min df1에서 고속도로 연비를 살펴볼 거예요. 라고 하면 25.96 얼마래요. 연비가. 그리고 min df2에서 고속도로 연비를 보면 18.07 얼마다. 즉 이 배기량이 5보다 큰 차량들은 고속도로 연비가 좀 배기량이 작은 차량보다는 좀 안 좋네요. 그렇죠? 배기량이 크면 고속도로 연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비교를 해보실 수, 이런 분석을 우리는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하나,
이고요. 또는 우리가 아까도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manufacturer 즉 제조사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뭐 아우디도 있고요. 아마 쭉 찾아보면 뭐 쉐보레 차량도 있고 도요타 차량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제조사 차량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는 제조사별로 한번 고속도로 연비 혹은 도심 연비가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럴 때도 아우디면 아우디 뽑아내고요. 도요타면 도요타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은 차량들이 있으니 아우디와 도요타 이 두 차량을 한번 뽑아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DF3라고 해보고 요거는 연결 연산자예요. 퍼센트 크기 퍼센트는 연결 연산자고요. 이 연결 연산자는 원본 데이터와 여기 보시면 원본 데이터와 함수를 연결을 써요. 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연결을 할 때 필터라는 함수를 쓰고 헤드라는 함수를 쓰고 또 다른 함수를 쓸 때 이렇게 함수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해주는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이고요. 우리는 필터링을 할 건데 필터링의 대상이 이제는 manufacturer가 되겠죠. manufacturer가 정확히 우리는 일단 아우디부터 뽑아 볼게요. 아우디 인 차량만 뽑아보고요. DF4에는 manufacturer가 정확히 도요타인 차량을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러면 헤드 DF3 해주시면 아우디 차량만 나오고요. 헤드 DF4 해보면 다 도요타 차량만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우디 차량과 도요타 차량의 고속도로 연비든 혹은 도심 연비든 평균 연비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죠. 민 DF3의 고속도로 연비를 한번 볼게요. HWY는 26.444라는 값이 나오고요. 민 DF4의 고속도로 연비는 24.91 얼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우디 차량의 고속도로 연비는 26이 되는 것이고요. DF4는 도요타 차량입니다. 도요타 차량의 고속도로 연비는 24, 즉 아우디가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좀 더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열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열 추출은 변수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변수와 여기 원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차량의 종류예요. SUV형, 컴팩트형, 뭐 밴형, 미니밴형 뭐 이런 형태로 나눠 놓은 거고요. 클래스와 도심 연비를 두 개의 열을 한번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DF5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추출을 해서 놓겠습니다. 열 추출은 필터 함수가 아닙니다. 이때는 select 함수이고요. select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라는 변수와 cty라는 변수를 추출을 해서 df5라는 새로운 변수에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head df5 해보면 두 개의 변수만 있습니다. 하나는 클래스, 하나는 cty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렇게 두 개 변수만 출력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클래스라는 거는 차량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DT라고 할게요. DT SUV라고 할게요. SUV 차량을 한번 뽑아내서 원래는 다 해도 되지만 두 가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SUV, DT, 컴팩트형은 C라고 할게요. DF5에서 필터를 해서 클래스가 정확히 컴팩트형인 차량을 뽑아서 이들의 도심 연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min DTS의 CTY 를 구할 수 있고요. 또 min DTC의 CTY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일단 열로 클래스, SUV형, 뭐 컴팩트형 이런 종류를 뽑아 놓은 것과 CTY라는 두 개를 뽑았고요. 각
각의 도심 연비를 비교해 보니 SUV형은 13.5 그리고 컴팩트형은 20 얼마 정도의 그 연비가 나온다. 도심 연비가 나온다 하면 이 컴팩트형을 구매하시면 좀 더 도심 속에서 만약 내가 주로 달린다라고 하면 컴팩트형이 좀 더 좋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의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내용인 데이터의 변수의 추가를 볼 건데요. 변수 추가 내용은 우리가 지난 영상 중 파생 변수 만들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새로운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우리의 원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manufacturer, 모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심 연비, 고속 연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궁금해하는 평균 연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평균 연비가 궁금하지 도심 연비 이런 거 잘 몰라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통합 연비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볼 건데요. 이거를 df6라고 볼 거고요. 이게 df에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쓸 거예요. mutate이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tota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거고요. 여기에는 cty라는 즉 도심 연비라는 것과 고속도로 연비의 합을 나는 total이라는 하나의 함수로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ead df6를 보시면 원래는 여기에는 클래스까지밖에는 없었어요. 원본 데이터에는. 근데 여기 우리가 df6라고 만들어 놓은 새로운 요 데이터를 보니까 컴팩트 뒤에 total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이 변수는 두 개의 고속도로 연비와 도심 연비의 합으로 나타난다. 즉 나는 통합 연비를 보았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df7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df6에 있는 원본 df6 새로 만든 여기에 토탈 통합 연비라고 보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평균 연비까지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토탈 옆에 mean이라고 되어 있죠. 즉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놓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평균 연비, 토탈 연비 이게 나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어떤 분석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을 구매한다 라고 보시면 평균 연비가 높은 걸 나는 주로 구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연비라는 건 기름값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정렬을 해서 연비가 높은 5개의 차량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매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df7의 평균 연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쓸 거고요. 어떤 연결을 할 거냐면 arrange라는 새로운 함수를 쓸 거예요. arrange는 말 그대로 정렬입니다. arrange하고 descending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이 descending의 의미는 내림 자순, 오름 자순 뭐 이런 의미예요. 내림 자순 우리는 평균이라는 걸 내림차순으로 즉 연비가 높은 것부터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쭉 내려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연결을 해볼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5개 탑5에 대해서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min 값으로 정렬이 됐죠. 보시면 폭스바겐 원래는 아우디 차량부터 나왔는데 이 평균으로 정렬을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5개 탑5만 뽑았습니다. 보니 폭스바겐 차량이 주로 평균 연비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요. 혼다 차량, 토요타 차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차를 구매하신다 라고 하시면 특히나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평균 연비를 새로운 변수로 구해놓고 이 평균 연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탑5를 뽑거나 탑10을 뽑거나 이렇게 뽑아서 보실 수도 있겠죠. 요게 변수 추가 플러스 정렬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집단별 요약을 해볼 건데요. 집단별 요약은 무엇일까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들면 차량이 지금 보시면 여기 컴팩트형도 있고 서브 컴팩트형도 있고요. SUV형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구매한다면 SUV형과 만약 컴팩트형을 나는 궁금해한다. 특히 나는 SUV도 좀 갖고 싶고 아니면 그냥 컴팩트형도 좀 좋기는 한데 어떤 게 더 좋을까? 이 그룹을 차량의 그룹을 SUV형과 컴팩트형이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이제 그 두 그룹의 도심 연비 내지는 고속도로 연비 내지는 평균 연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할 때 그룹별 요약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한번 해볼게요. df에서 group b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 group by라는 함수는 df를 집단별로 나눌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클래스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차종인지에 따라서 나눌 거고요. 그 중에 특히나 나는 여기에서 도심 연비가 중요하겠죠? summarize min CTY를 기준으로 나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min CTY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시트형의 클래스가 있고요. 이때의 평균 연비는 15, 도심 연비는 15.4이고요. 컴팩트형은 20 정도 나오고요. 미디 사이즈도 있고요. 미니밴 형태의 종류도 있고요. 픽업 트럭형도 있고 서브 컴팩트형, SUV형 총 이렇게 7가지 차종이 있대요. 이 각각의 차종들의 평균 도심 연비를 쭉 출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면 컴팩트형과 서브 컴팩트형이라는 차종들이 가장 도심 연비가 좋습니다. 만약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비가 좋은 걸 특히 골라야 된다면 컴팩트형이나 서브 컴팩트형을 나의 구매 목록에 우선순위로 놓아야겠죠. 이렇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것은 데이터의 합치기인데요. 우리가 원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F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별 사용되는 이 차량이 먹는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는 프리미엄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연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연료가 아우디의 A4는 프리미엄 가솔린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만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현재의 가격이 너무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이 원본 데이터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가격이라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rice라고 할 거고요. 이 가격에 데이터를 넣어 줄 거예요. 이 가격은 data.frame의 형태로 넣을 거고 당연히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FL, 즉 어떤 종류인지를 보셔야겠죠. 여기에는 C 있고요. D가 있고요. 디젤 차량이 있고요. E라는 것이 있고요. P라는 것이 있고요. 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펠에 price가 있겠죠. 가격은 2.35 달러라고 볼게요. 2.38 그리고 2.11 2.76 2.22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C라는 건 CNG라는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는 디젤이고요. E는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연료도 있대요. 그리고 P는 프리미엄 가솔린이고요. R은 레귤러 그냥 일반 가솔린, 그러니까 일반 휘발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우리의 원본 데이터에 여기 있죠? 여기 데이터에 합쳐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5
개의 행밖에 없는데 여기는 230 몇 개의 행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원본 데이터에서 C라는 것을 찾아서 2.35를 쭉 채워주고요. 또 여기에서 D라는 걸 찾아서 2.38을 찾아주고 지금 P가 되어 있죠. P로 나와 있는 여기에는 2.76을 찾아서 붙여줘야 된다. 합쳐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넣어줘야 하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R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얘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df8이라고 하고요. left joi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f에서 price를 넣을 거고요. 어떤 형태로 붙일 거냐, 대상이 무엇이냐, 찾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건 FL, 즉 연료를 여기에 정의된 이 연료의 종류에서 찾아서 여기에 FL 벨이죠. 이걸 찾아서 가격을 넣으세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df8이라고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E라고 되어 있는 데는 2.11 우리가 정의한 여기에 보면 E는 2.11 맞습니다. 그리고 R은 2.22고요. 또 무엇이 있나요? P는 2.76이죠. P는 네 번째 원소 2.76 맞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left join 해주는 함수. 여기는 붙여줄 대상이 있고 요거는 붙여줄 대상에 무엇을 더 붙여줄 건지 요거는 어디에다 붙일 건지 주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찾아서 넣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데이터 합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까지 두 개의 영상에 거쳐서 데이터의 전처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